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본인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답이 아닌 걸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챗GPT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또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이 챗GPT가 너무 정답을 잘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는 챗GPT를 아예 국가적으로 막았습니다. 사용을 금지했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지금 챗GPT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 수준에서의 어떤 사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곧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챗GPT를 학습에 도움이 되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수학을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보고 푼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학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로 확인한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보고 바로 정답을 보면 이런 사고의 과정이 단절되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학습의 과정을 노잉과 두잉으로 구분해서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노잉의 과정에서는 챗GPT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걸 아까 두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챗GPT든 아니면 검색 엔진이든 책이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챗GPT의 사용자 가이드라인에도 써 있는데요.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13세 미만은 챗GPT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13세에서 18세까지는 정해져 있는 계획에 따라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잉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결과를 확인하거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챗GPT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크게 대상에 따라서 또 학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대상을 크게 세 부류로 제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이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교사가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학교급별로 본다면 아예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생, 그리고 대학생, 18세 이상의 성인에 가까운 우리 대학생들이 쓰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정말 연령별로 또 교과별로 상황별로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되는 부분과 비교육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은 이 지식을 활용해서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쓰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글을 쓸 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것을 글쓰기를 한다. 그럼 본인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챗GPT한테 써달라고 하면 전혀 이런 글쓰기의 연습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이런 건 이제 챗GPT를 활용하면
잘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리포트를 전부 다 챗GPT한테 맡겨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이 자료도 찾고 학습을 하고 보고서를 쓴 다음에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걸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들도 아니면 선생님들도 이런 걸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선생님들의 경우, 또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교육의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서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챗GPT를 활용하면 이런 각각의 활동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아마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통마미 분들께서 자녀를 지도하실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위험성을 정리해 보자면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답은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 중에 일부 잘못된 답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환각입니다. 사람도 환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본인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답이 아닌 걸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학습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초기에 오개념이 형성되면 이걸 바로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 보호자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올바른 정답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분들이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에 너무 과의존하는 경우가 눈에 띄신다면 조금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지식을 처음에 학습하는 단계에서 노잉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보는 도구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잉의 단계,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단계에서는 쓰지 않도록 이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지식을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는 챗GPT라던가 아니면 다른 구글 검색 도구, 네이버를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또 한 가지 이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관계 또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또 상담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은 자녀가 어릴 때는 갈등이 좀 적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갈등 관계가 부모와의 갈등이 커집니다. 그럴 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초기 단계에서는 챗GPT라던가 다른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일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대화하고 상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챗GPT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한편으로 위험성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했던 환각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학습에 도움이 안 되고 원 출처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챗GPT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도구도 활용하고 또 이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빙챗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래의 소스와 이 답변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마미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이제 통마미들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 부모도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자녀가 어린 단계에서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도 부모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계속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실 수도 있고 이런 책이나 아니면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 요즘 많이 있고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톡마미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양한 사례들도 익혀보고 경험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게 부모로서 또 성장하는 또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눈물을 흘려봐야 진짜 부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잘 극복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